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동변상련을 겪고 있는 갈 길 바쁜 여야 속사정을 취재하고 나온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네. 오늘 하루 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아주 정신이 없었다면서요? 네, 잘 필 듯 말 듯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추격하느라고 아주 긴박한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에 있었고요. 나흘째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만나나 마나 하다가 결국 제주도 만남은 무산됐고 이후 이준석 대표는 울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담당 기자가 이 대표를 쫓고 있는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요. 긴박해 보이죠? 비슷한 시각 윤석열 후보도 울산으로 향하면서 울산 만찬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 되지요. 어떤 네. 말이 오갈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대체 왜 이렇게 갈등을 빚는지 일단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건 뭔가요? 일명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그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후보 측 인사들이 기고만장하면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를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윤핵관은 권성동 사무총장, 장제원 의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결국은 윤 후보 측근을 지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당사자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고 윤 후보 역시 측근 인사들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후보와 본인 사이에 벽을 만드는 측근 인사들이 모두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 풀리려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요구하는 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나요?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지율도 빠지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정당사에 정말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오늘 후보가 대표와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극적인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보죠. 오늘 결국 이제 영입 1호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전까지만 해도 이 송영길 대표는 주말까지 기다릴 것처럼 말을 했었거든요. 네, 당초 민주당에서는 여론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SNS를 올리면서 사퇴로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입장문에는 이 후보와 상의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당으로도 추가 제보가 이어질 정도로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악재가 됐다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조동현 위원장의 논란이 또 다름 아닌 이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도덕성 문제란 점에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내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사실 당에서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무작정 이 가짜 뉴스라고 대응한 게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초기 대응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실패한 인재 영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인재 영입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젊은 군인 출신의 항공 우주 전문가, 30대 워킹맘이라는 이 화려한 경력에 집중하느라 기본적인 검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는 마치 언론이 이 이혼 경력을 문제 삼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언론이 그걸 문제 삼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 10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야 할 사안인지 라면서 언론 탓을 했습니다. 사생활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운 지점인데요.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이 아닌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이 이를 가짜뉴스다, 사실무근이다 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오히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되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만든 주범으로 공격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민주당은 검증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 없이 유튜브 채널을 향해 언론의 명예살인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